네, 이번 시간에는 모델 선언 및 학습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적용하는 바로 전 시간까지는 이제 데이터 전 처리가 끝났고 재료를 만들었죠.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훈련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 한 7대 3으로. 그래서 훈련 데이터 쪽이랑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대신 훈련 데이터의 재료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문제지랑 정답지라고 하는 정답은 그 판매량 QTY, 그 다음에 문제지는 피처, 이제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 훈련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적용할 차례예요. 이번에는 그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적용할 건데 디시전 트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을 다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과거에 이게 이제 결국은 과거의 훈련 데이터다 라고 보면은 이 디시전 트리가 결국은 돌아가는 이 알고리즘이 그냥 과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 M 붙여넣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학습을 해봤더니 어, 홀리데이도 없고 프로모션도 없고 그래서 프로모션 비율이 없을 때 12개가 팔렸다. 그럼 미래에 홀리데이가 없고 프로모션이 없고 프로모션 비율이 없으면 몇 개가 팔릴 것이냐. 이미 내가 학습을 한 거죠, 과거에. 이런 피처가 왔을 때 정답이 12였다는 거를 기계가 학습을 하면은 12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노노노 이런 게 12뿐만 아니라 10도 있었다? 두 개네? 이 두 개의 평균이 11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느냐? 이 디시전 트리는 이런 트리 구조를 만듭니다. 스무고개처럼 자, 내가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홀리데이 있을 때 없을 때, 프로모션 있을 때 없을 때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그 35주 차에는 프로모션이 없었네.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을 때, 그 다음 홀리데이가 있을 때는 31, 2. 얘네들은 지금 홀리데이가 있었던 거죠. 오른쪽이 지금 S예요. 좌측이 NO. 이렇게 다 모아놓고, 아, 내가 홀리데이가 만약에 있는 주차를 예측하면은 31, 32, 33, 34, 36주차가 있었네. 얘네들의 평균 판매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홀리데이가 있었을 때의 판매량 예측값을. 이게 결국은 디시전 트리가 만드는 그 컨셉이에요. 그냥 과거에 이랬었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구형 코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몇 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내가 저 로직을 트리 구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걸 내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라이브러리가 돼 있는 파이썬의 힘을 빌리자, 이 컨셉입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미 코드를 여기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디시전 트리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그래서 실제 모델 적용할 때는 어,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디시전 트리를 구현할 수 있어요. from scikit-learn import tree라고 하면은 트리 구조의 모든 그 로직들을 쓸 수가 있어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베이스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앙상블 모델을 쓰면은 제가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앙상블 모델에 있는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 다음에 여기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트리 모델, 트리를 불러와서 트리.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정답이 리그레서 연속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서 리그레서를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그냥 쓰면 돼요. 얘가 이제 나의
my HKDT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디시전 트리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 바로 전 시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얘도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 스무고개를 만드는 이런 피처들이 있는데 이런 피처를 내가 전부 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피처를 4개를 썼는데 이런 트리를 만들 때 최대 여기 보면 써 있을 겁니다. 그 최대 내가 피처를 몇 개를 쓸 것이냐 맥스 피처 이거에 따라서 이 랜덤 스테이트 이 디시전 트리가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랜덤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랜덤한 요소들이 뭐가 있다라고 원래는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랜덤 스테이트. 그래서 제가 그 랜덤한 요소를 어떻게 보면 고정시키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일단 뭐 5 또는 10으로 이제 하나를 고정시켜 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나는 이 모델을 재현시켰을 때 똑같은 값을 얻어내고 싶다. 원래 여기 안에 랜덤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max depth of the tree if none this would expand all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depth고 min sample left model number 네 원래 랜덤 스테이트 max feature 디폴트 오토 랜덤 스테이트 int 값으로 들어가고 랜덤 스테이트 instance or none 디폴트 none control the random of the estimator. The features are always randomly permutated at each split, even if splitter is set to best. max feature, m feature. 이런 이제 max feature가 내가 이걸 나중에 이제 이런 스무고개 만드는 로직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니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고, 엔트로피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서 방식에서 좀 많이 쓰는 그 mean squared error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쓸 때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피처를 다 쓰면 너무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베스트하게 필요한 피처들만 딱딱 써가지고 펼치는데 그런 랜덤 경향을 고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끝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모델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학습을 시켜야죠. 피트니스 할 때 한 쓰지. 여기 보면은 x, 큰 x, 그 다음에 y 이거를 정의를 하라고 해요. Shift 탭 누르면은 나오죠. x, y. y는 ax 플러스 b 할 때 y는 정답, x는 어떤 그 영향 요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x는 문제지가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가 문제지가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이 정답지 y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 HKDT 모델의 그 학습 그 자료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제가 HKDT 피티드라고 한번 변수로 선언을 할게요. 이렇게까지 쓰면은 얘가 모델 선언 이게 모델 선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실제 모델 학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 데이터에 문제지랑 정답지를 집어넣어서 이 훈련 결과 덩어리가 나온 거야. 요 덩어리. 나중에 여기에다가 지금은 뭐 그냥 보면은 그냥 프리딕트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 넣으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를 넣으면은 지금 제가 커널 리스타트 커널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이제 열심히 학습 재료를 이렇게 짝짝짝 만들어주고 프리딕트를 하면은 예측 값이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겠다 나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예측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모델 선언하고 학습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모델 학습한 곳에다가 내가 테스트 데이터 문제지만 딱 던지면은 예측값이 그냥 나와요.
근데 저는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예측한 거랑 정답이랑 비교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만 그냥 아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디시전 트리의 요 랜덤 스테이트만 고정시킨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런 20개를 그린다고 했는데 이 트리라고 하는 곳에 플롯, 트리.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롯 트리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요 학습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트리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트리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import matplot library.pyplot as plt로 해서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피규어 도화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plt.pig figure. 근데 피그 사이즈는 도화지 사이즈를 저는 10,5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dt 트리는 그래서 트리.플롯 트리 hk dt pt 빵 하면은 실제 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조금 많네요. 결국은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은 가로를 한 15, 세로를 한 8 정도에서 그려보면은 조금 더 커졌네요. 네. 실제 그 20개처럼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내가 피처로 선정을 했을 때 요 x1 제가 뭐 피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피처에서 배열이니까 리스트니까 0 인덱스 1 인덱스 하면은 두 번째 피처가 0.259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그냥 학습한 데이터가 0.259보다 작을 때 이쪽 가지치기로 넘어가고 또 이쪽 가지치기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얘가 트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예측할 때 0.259보다 만약에 내가 뭐 20% 할인했다. 그러면 이쪽 트리 타는 거예요. 걔네들의 평균은 838. 그럼 838로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 거. 각각의 이제 근데 20개가 이제 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20개 트리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피처스 보면은 프로모션이네요. 프로모션. 예, 결국은 프로모션이 0.259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 1, 2, 3 그러면서 프로모션이 0 프로모션이 0인 애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yes인 애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했으니까 프로모션이 yes인 애들 이쪽으로 넘어가겠네요. 프로모션 이거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요. 프로모션이 0.2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 다음 x는 0 그러면서 홀리데이 클러스터가 3보다 작을 때 그런 이제 피처들을 쭉쭉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느 순간 들어오면 얘가 1110으로 예측값이 나올 수도 있고 1305로 예측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가지치기 이런 이제 홀리데이 유무에 대한 이런 20개를 첫 번째 질문을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실제 여기서 코드에서 보면은 그냥 디폴트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Shift 탭 누르면은 요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그 지표 피처를 선정하는 기준 스퀘어드 에러다 라고 보여집니다. 스퀘어드 에러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제로 하나를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 있네요. 테스트 df 결국 이제 가지치기의 첫 번째 질문을 뭘 하느냐 뭘 질문을 던질 것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 그냥 간단하게 이게 피처고 이게 판매량이다. 이 두 개만 이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프로모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프로모션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여기다가 테스트 df. 그래서 실제 우리가 훈련한 데이터가 프로모션하고 QTY다. 좀 작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 df의 피처는 뭐다? 프로모션이죠. 테스트 df.log 전체 행을 선택하고 프로모션 부분이 실제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정답지는 트레이닝 데이터 라벨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전체 큰 데이터로 보면 피처도 많고 판매량도 많으니까 내가 실제 이 트리 구조를 이 기계가 만드는데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지표를 만드는 기준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는 좀 작게 보면 요거 한 5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라벨은 요 5개다. 근데 QTY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서 제가 그 데이터를 분리시켰다. 학습 데이터. 그럼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분리시키고 나서 제가 디시전 트리 모델을 선언합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에서 제가 랜덤 스테이트는 뭐 5라고 해서 고정을 시켜서 제가 DT 모델. 그러면 이 DT 모델에다가 제가 X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 Y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답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DT 모델.pit에서 이게 그러면은 DT pit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럼 요 DT pit 모델을 트리.plot 트리 해가지고 DT pit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 DT pit 모델을 그려보면 조금 작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뭐 DT 트리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plt.figure fig는 plt.figure 해서 pig 사이즈는 10,5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가지치기를 할 때 이건 뭐고, 이 스퀘어드 에러가 아까 나누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샘플 5는 뭐고 밸류 1500은 뭘까. 적어도 내가 얘가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고객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디시전 트리는 특히나 설명력이 가장 강한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이제 도표를 보고, 아, 지금 학습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눴는데, 실제 이렇게 나눈 그 기준은 결국은 요거예요. 요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작은 애를 결국은 그 선정을 한 겁니다. 이 스퀘어드 에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먼저 스퀘어드 에러부터 알아야겠죠. 저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이 스퀘어드 에러는 우리가 만약에 정답이 있고 예측이 있다. 근데 만약에 정답이 100, 90, 80인데 예측 값을 제가 70, 75, 80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차이를 구합니다. 차이. 이거 빼기 이거. 차이를 전부 다 구해요. 각각의 차이를, 그 다음에 차이를 squared, 제곱을 시킵니다. 차이를 제곱. 그래서 이거는 파워. 그래서 여기 있는 차이를 제곱을 시키면은 30에 제곱하면은 파워. 이 30을 제곱시키고 900, 그 다음 225. 이 제곱한 애들의 평균값.
average average 이거의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은 이건데 예측을 이렇게 했네. 그럼 예측값의 차이를 빵하고 제곱을 시켜주는 거죠. 각각의 예측값들을 제곱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평균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거를 그 루트를 씌워줍니다. 스퀘어드 에러. 제가 이런 이제 정답 예측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머신러닝 뭐 예측값이라고 하는 이제 따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내가 그 틀린 애들의 차이를 도드라지게 빵하고 제곱을 시켜서 부각시킨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다시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틀렸어, 20 정도 틀렸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측값은 한 20개, 20 정도는 평균적으로 좀 틀렸다 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이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가장 작은 지표를 얘가 뽑아낸 거예요. 요 지표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테스트 DF를 가지고 했죠. 그러면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조금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샘플 5개는 지금 현재 훈련한 데이터가 5개 뿐이다. 그 다음 요 밸류는 이 5개 애들의 정답의 평균이 1500이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테스트 DF의 QTY 이렇게를 실제 sum 그 다음에 length 전체 길이가 에서 썸을 하면 1500. 결국 테스트 DF의 요 정답의 평균은 15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해소됐죠. 그 다음 이것도 해소됐고, 그럼 이 스퀘어드 에러는 뭐다? 정답을 그러니까 결국은 1500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현재 5개의 정답이 있는데 이 5개의 평균으로 예측값을 그냥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predict value는 한 1500이라고 보는 거죠. 얘들의 평균값. 그러면 테스트 DF에 제가 predict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1500이라고 세팅을 하면은 테스트 DF는 얘가 실제 예측을 하고 얘는 판매량이 되는 거죠. 실제 판매량. 그럼 얘네 둘의 차이, 그래서 테스트 DF에 DIFF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 이 차이는 테스트 DF의 QTY 빼기 테스트 DF.predict가 되는 거죠. 차이 컬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DF의 결국 이제 마이너스 500 이거를 이제 제곱을 시키라고 했죠. 그러면은 DIF의 점 얘가 mp.power 에 요게 2 요거를 실제 테스트 DF에 어디다 넣느냐, 제곱한 거니까 그 POW DIF. 그러면은 실제 요 각각의 요 차이를 제곱시킨 애가 요 안에 싹싹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의 평균. 그러면 테스트 DF의 파워 diff의 그 sum 그 다음에 length
썸을 랭스로 하면 요게 실제 그 13만 6천이 나왔죠. 결국은 내가 그냥 여기를 봤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데이터가 5개가 있네. 이 5개의 정답지가 이거다. 이거에 그냥 평균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 마이너스 500 틀렸네. 이 틀린 걸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실제 제곱을 시킨 거죠. 이 제곱을 시킨 애들의 평균이 13만 6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나오는 요 13만 6천이 이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게 이 5개를 1500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 평균 값을 예측을 하면은 틀린 게 13만 6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x0,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밑으로 내릴 건데 갑자기 0.27호보다 작은 거를 기준으로 이제 스무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0.27호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0.27호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생각보다 또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처음에 여기가 이제 데이터였잖아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서 실제 이 디전 트리는 이 피처를 2개씩을 잡아요. 얘랑 얘.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거 2개를 잡고, 그 다음은 요거 2개, 그 다음은 요거 2개. 이제 2개씩 하나씩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서 처음에 0.20가 그러면 처음에 스텝 1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테스트 DF가 그러면은 이거 2개를 잡으면은 기준이 이 2개의 평균이 0.2 더하기 0.25를 2로 나눴을 때 뭐가 되느냐. 이거 2개의 중간값, 네, 평균값 0.225. 그러니까 스텝 1은 0.225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1일 때 민스퀘어드 에러를 구하고, 그 다음 스텝 2는 뭐다? 여기서도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스텝 2는 여기 2개의 평균을 구해요. 0.25와 0.3의 평균은 0.25 더하기 0.3을 2로 나눴을 때는 0.275가 되잖아요. 여기가 스텝 2의 평균이 돼요. 지금 보니까 스텝 2가 0.275가 나왔잖아요. 얘가 민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낮았던 거예요. 자, 보면은 0.275가 민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낮았다. 왜 낮았을까? 한번 살짝 보면은 이 테스트 DF라고 하는 요 i에서 여기서 만약에 점 록 해가지고 만약에 테스트 DF의 그 프로모션이 0.2보다 0.275보다 작았을 때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작았을 때는 2개의 데이터가 있고 크거나 같았을 때는 3개가 있겠죠. 이 2개보다 0.275가 실질적으로 작았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아까 처음에 있었을 때 생각할 때 0.275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게 판매량이 2개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QTY 컬럼의 평균이 1100입니다. 1100이죠. 이 1100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0.275로 나눴을 때에 결국은 샘플이 2개가 남고,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2개가 남고 큰 애들은 3개가 남겠죠. 얘를 이제 1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1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1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면은, 아이고, 그 뒤에가 1100으로 다시 확 바뀌어버렸네요. 다시 아까 테스트 DF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의 평균인 1000과 1200의 평균인 1100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다가 이걸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서 프리딕트를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프리딕트는 1100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대신 이제 .log 해서 어디에다가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실제 요 테스트 df의 값이 0.275보다 아예 숫자로 쓸게요. 오히려 좀 가독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프리딕트 테스트 df 프로모션이 프리딕트 이렇게 하면은 실제 아까 0.275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 두 개 있는데 얘네 둘을 1100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뭐다? 반대겠죠?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은 요 세 개의 평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00, 1800, 2000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할게요. 1500, 1800, 2000에 3으로 나눈 값 이게 한번 소수점으로 나오네. 얘가 된다. 1500, 1800, 2000이잖아요. 요 세 개. 그래서 걔네들은 크거나 같은 애는 1766.6666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왔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은 저 0.275라고 하는 기준으로 디시전 트리가 나눴다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네 두 개의 평균을 예측하고 얘네 세 개의 평균으로 예측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민스퀘어드 에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DIFF는 테스트 DF의 QTY 빼기 테스트 DF의 프리딕트.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차이 값들을 계산해서 옆에다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제곱을 시켰다. 테스트 df.diff를 mp.power 해서 and 제곱을 시킨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diff pow 그러면 테스트 df의 요 제곱시킨 애들의 그러면 평균이 뭐가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은 각각 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의 평균은 만이죠. 그래서 요 스퀘어드 에러가 만, 스퀘어드 에러가 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퀘어드 에러는 42,000. 요 세 개의 평균은 42,0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 요 스퀘어드 에러를 계속 계산은 얘가 내부적으로 기계가 학습을 시키다 보니 결국은 이 0.27로 5로 나눴을 때 실제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낮게 나와서 그 값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밑으로 내린다 라고 보면 돼요. 0.25로 했을 때 0.275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얘의 중간값, 얘의 중간값, 얘의 중간값, 얘의 중간값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이 트리에 대한 이제 구조, 결국 이걸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 아, 여기서 나온 게 1500이 뭐냐? 지금 내가 데이터가 시작하는 데이터가 5개인데 이 5개의 정답이 1500이다. 라고 이제 얘는 무조건 예측을 하는 거죠. 했을 때 얘는 실제 에러가 꽤 크네. 에러가 좀 줄어드네. 점점 에러를 줄여가며 가는 거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쭉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처음엔 루트, 얘를 이제 루트 노드라고 하고 각각의 이 이제 밑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얘는 페어런트,
부모, 그 다음 얘는 차일드 노드라고 합니다. 얘는 페어런트 노드, 얘는 차일드 노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없을 때, 이제 샘플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치기를 못 하잖아요. 이때 얘네들을 최종 노드라고 해서 터미널 노드라고 합니다. 터미널 노드. 터미널 노드. 얘네들이 이제 엣지 값으로 이제 빵빵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20고개를 만들어 놓고, 아, 내가 미래 예측하는 애들이 실제 프로모션이 20%네? 그러면은 1로 내려가고, 20%? 또 낮네? 1로 내려가고, 얘는 예측값이 1000이야. 왜 예측값을 1000으로 했냐고 물어보면은, 과거에 20%로 예측했었던 애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1000개 팔렸습니다. 라고 이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30%? 그러면은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네. 3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네. 1500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여기가 yes, 얘가 no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그러면 왜 30%는 1500이라고 예측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보니까 딱 하나 있네요. 30% 이하로 예측한 애가. 근데 그게 1500이었네요. 얘가 yes, 30%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값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디션트리라고 하는 모델은 엄청나게 설명력이 뛰어나지만 단점으로 치면은 너무 과거에 카피 앤 페이스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다가 뭐 설정으로 해서 맥스 뎁스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맥스 뎁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2로 설정하면은 0, 1, 2. 여기 뭐 1로 설정하면 여기까지만 트리 구조를 만들고 이제 엣지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무고개 판을 밑으로 쭉쭉 안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너무 그냥 과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말로는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적합됐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는 솔직히 이 두 줄을 코딩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코딩으로 보면 되게 짧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트리.디션들을 리그레서 넣고 내가 재현시키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켜서 모델을 정의한다. 그냥 이 모델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만든 요 문제지랑 정답지, 원래는 제가 아까 할 때 x는 y는 이라고 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문제지 정답지를 읽기 때문에 굳이 x, y를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다. 나는 이 문제지랑 정답지를 넣으면 이 모델이라고.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아셔도 그냥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디시전 트리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구현을 하는 거지? 실제 스무고개의 형태를 띠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 원래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 대해서 평균으로 엣지 값을 보고 민스퀘어드 에러를 산출하고,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면은 이 찢어지는 애들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또 산출하고, 대신 이게 가장 최적의 핏을 얘가 찾아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퀘어드 에러 말고 나중에 제가 그 카테고리 예측을 하면은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 엔트로피라고 하는 또 계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스퀘어드 에러도 실제로 보면은 네가 틀린 게 이거야. 그래서 차이들을 제곱시켜서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틀린 게 많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틀린 걸 최소화시키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는 전략이고, 그걸 기준으로 나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비슷한 애들의 평균으로 나중에 결국은 예측을 하자가 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의 어떤 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개발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트리까지 만들지 않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고객한테 자신의 어떤 로직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은
내 분석 모델이 1은 두 줄로 지켰지만 내부에선 어떻게 돌아갔고 얘네들을 내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우리 데이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걔네가 1000이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팔렸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뭐 10,000개가 팔렸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다른 또 피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프로모션 말고 뭐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한 어떤 변수, 중요한 어떤 요인을 놓쳤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객하고 한번 정확하게 협의를 하면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예측을 하면서 제가 이번 타임에 많이 못했던 내용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선언 및 학습은 그냥 코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모델 선언하고 이미 사이클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열심히 전처리해서 만든 문제지랑 정답지를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학습한다. 그러면 이 학습한 덩어리를 가지고 나중에 예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